안녕하십니까, 안티처입니다. 장마가 길었습니다. 조금 지치셨죠? 이젠 장마가 끝났다고 하니까 다들 수고하셨고요. 최근에 제가 윈스턴 처칠의 명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공은 열정을 잃지 않고 하나의 실패에서 다음 실패로 넘어가는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만들 때마다 실패하고, 만들 때마다 부끄럽고, 만들 때마다 다시 하고 싶고, 이러한 낙담의 시간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되지만 열정을 잃지 않고 참 이 열정을 잃지 않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열정을 잃지 않고 지금의 실패에서 다음의 졸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저위험 고수익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리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인데, 그게 좀 역설적으로 저위험 고수익, 위험은 담지 않고 그 다음에 수익은 많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자본의 자생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제는 부의 자생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돈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스스로 커가는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의 자생력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돈을 벌 때는 이게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기술을 갖고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듯이 돈이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돈이 커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이렇게 돈이 돈을 벌고 자본이 스스로 자기의 몸집을 키워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모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일모작은 기술로서, 일로서 이제 돈을 벌었다면, 그 다음에 이 이모작은 이제 돈이 돈을 벌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자본의 시스템이 돈을 버는 방식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아쉬움이냐면, 저는 이제 인생 일모작은 이렇게 살고 이모작은 이렇게 살았지만 자녀에게만큼은 인생 일모작부터 돈을 불려나가는 그런 메커니즘을 잘 가르쳐서 일모작부터 돈을 벌게 하는, 그렇게 이제 그런 걸 가르치려고 하고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그런 내용으로 자꾸 교육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자들은 이러한 돈의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돈의 속성을 가지고 자신의 위험 회피를 하고 있죠. 저위험 고수익의 기법으로 부자들이 부를 창출하는 것을 한번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두 가지 사례인데요. 우선 첫 번째 사례는 저와 똑같이 경매를 보러 다니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제가 컨설턴트로 일할 때 올해 같이 다녔는데요. 서로 이제 믿음이 생겨서 이제 그분이 직장을 다니고 저에게 이제 보증금을 맡기고 제가 대리 입찰을 하던 경우였죠. 그분의 통장에는 이제 3억의 통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30억을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3억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통장을 그냥 일반 통장이 아닌 MMF 통장에 그 3억을 담아두었습니다. 그 이제 MMF 펀드는 지금 시세로 말하면 연 1%죠. 그런데 그 MMF 통장에 돈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300만 원이 생겨요. 네. 그분이 특별히 한 게 없어요. 단지 통장을 그냥 MMF로 만들었을 뿐이죠. 제가 말하는 그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통장 하나 만들었을 뿐이에요. A 통장을 만들까 B 통장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그냥 B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한 일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나선 1년 뒤에 그분은 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저위험 고수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고수익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3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이분이 한 위험은 뭡니까? 아무 위험이 없어요. 그저 통장만 하나 잘 만들었을 뿐인데 300만 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0만 원을 번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겪는 위험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위험 고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부자들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부자들은 적금 하나를 들 때도 이 복리와 단리를 엄청나게 따집니다. 작은 돈이라도 그냥 예금 통장에 넣지 않고 그냥 MMF 펀드나 CMF 통장에 꼭 넣어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한번 표로 한번 간단히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1억이 있었어요. 1억. 둘 다 1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단리로 치면 10년 후에는 쭉 보면은 3% 해서 3천만 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1억 3천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복리로 따지면 1억이란 돈이
10년 후에는 3,439만 원이 됩니다. 그냥 3천만 원보다 439만 원이 더 생긴 거죠. 10년이란 세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처음에 통장만 한번 잘 만들면 이렇게 나중에 10년 후에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게 지금 1억이라는 작은 돈으로 해서 그렇고 3%라는 작은 이자율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사실은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저위험 고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대단한 위험이 없잖아요. 그냥 통장 하나 잘 만들었을 뿐이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을 뿐이고, 그 차이는 10년 후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부자들은 복리의 마술을 잘 알아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동산이 복리의 마술로 스스로의 부피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긴 시간을 두고 우리가 아까 전에 3%를 봤지만 부동산은 평균적으로 대략 4%로 복리로서 성장해요. 이제 곳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이 잘 안 올라가는 곳에는 3%, 또 이제 우리가 호재가 있는 곳에서는 5%로 성장하기로 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평균적 4%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때로는 5%로도 5%로 이렇게 부가 형성되는 곳을 찾아갈 필요도 있어요. 똑같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은 두 사람. 한 분은 전세를 계속 살았습니다. 예, 계속 전세를 전전했어요. 그 두 분은 맞벌이인데도 계속 전세를 살았어요. 또 버는 돈으로 그냥 계속 전세만 늘려간 거예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됐는데 그때는 또 강남으로 전세를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냥 어찌 보면 저축을 늘려가서 계속 전세만 늘려간 셈이죠. 다른 한 분은 또 집을 샀습니다. 제기동에 처음에 사시다가 또 집을 사서 금호동으로 가고, 그리고 또 돈을 좀 모아서 옥수동으로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동산 업력이 이제 10년이 훨씬 넘기 때문에 두 분의 재산의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비약적으로 한번 이분의 비교를 해볼게요. 표를 갖고. 한 사람은 그대로 5억이에요. 한 사람은 그대로 5억이에요. 다른 한 사람은 그 5억이 복리 4%로 성장을 하게 되면 7억 4천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두 분의 차이가 좀 확실히 나지 않나요? 과연 누가 부자가 됐을까요? 이 부자의 패턴을 보면 똑같은 5억을 가지고 전세 사는 것과 집을 사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는 이 저위험 고수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분들이 사는 두 패턴을 보세요. 전세 사는 거에 비해서 집을 사는 게 그렇게 위험합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전세를 살면 조금 좋은 집에 전세를 사는 거고, 집을 살면 같은 돈으로 했을 때 말이죠, 조금 나쁜 집에 그냥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돈을 갖고 전세를 살 거냐 집을 살 거냐, 이것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10년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지잖아요. 부자들은 이렇게 부동산 자산 증식의 원리를 활용합니다. 복리 4%, 부동산은 그냥 복리 4%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여러분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리 4%로 내가 집을 사서 그냥 오래 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부자들의 추구하는 저위험 고수익 기법입니다.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요. 좋은 전세를 살 건지 후진집을 살 건지 그냥 그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사실 이건 뭐 딴 얘기인데요. 후일담. 그 말씀드렸던 전세 사는 분도 사실은 막판 뒤집기를 했어요. 그게 전세만 살다가 그분도 이제 무주택 기간이 되게 길어서 강남에 재개발하는 거 2017년인가 18년에 분양을 받아서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평생 저축할 수 있는 돈을 그때 한꺼번에 다 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시세 차익이 최소한 6억에서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집을 사서 부가 부를 이뤘네요. 여러분도 이처럼 이게 절대 정지화면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저위험 고수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자본이 자기의 증식력을 키우고 돈이 자기의 부피를 키워나가는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